이화영 씨의 아내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네. 완전히 그 이화영 씨의 진술과 반대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긴 하지만 네. 어쨌건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네. 너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아내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검찰이 말이 맞다면 가족들과 50회 이상,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7번, 네. 변호인과 180번 다 합치면은 237회입니다. 네. 10개월이면은 우리가 그 300일입니다. 300일. 네. 300일인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재판 가는 날 빼고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 내지 가족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입장 바꾼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의 보고. 네, 이재명, 검찰이 수사 대신 정치를 한다.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가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뭔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도에 지금 검찰이 수사 대신 정치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좀 짧게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다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이 입장 변화가 좀 큰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어떤 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쌍방울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입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로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다음 소선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지금 또 당으로 탄원서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바꾼 지금 입장 바꾼 이화영. 네,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진술 과정에서.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어제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 바로 이겁니다. 손편지로 지금 직접 썼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검찰이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하게 이 검찰이 우리 남편을 고립시키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에 직접 손으로 써서 어제 민주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원 의원의 목소리도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배우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황폐해진 정신과 심리적 불안전 상태로 배우자 역시 이화영 부지사 본인 면회를 갈 때마다 몹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편지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철현 위원님 앞에 그 팻말을 살짝 빼주시고요. 네, 일단 보면 내 남편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건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네. 뭐 자꾸 주변에서는 협박하고 있고 어떤 여러 형태로 심리적 압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지금 그 방북 전에 그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방북을 요청할 때도 이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쌍방울에서 그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난 다음에도
그 보고를 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이 전 대표가 어쨌든 검찰에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소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회유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듭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냐, 본인 입으로 얘기한 사안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권지웅 위원님, 그러니까 이 입장문을 이 탄원서죠, 이 아내의 탄원서가 이화영 전 부지사랑 같이 논의가 된 걸까?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하고 아내는 또 반대되는 내용을 탄원서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좀 교류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이화영 씨의 아내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네. 완전히 그 이화영 씨의 진술과 반대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긴 하지만 네. 어쨌건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네. 너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아내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에게 사실은 방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 자체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이제 재판을 봐야겠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네. 쌍방울 회장 그러니까, 입장에서. 네, 어떤 요청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일이라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쌍방울의 뭐 기업 차원의 어떤 대북 사업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리해진 이런 진술, 태도 변화에 대해서 아내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검찰이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검찰도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뭐라고 냈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이후 가족 등과 5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번 특별 면회를 했다. 180여 회 변호인을 접견했고 조사 과정의 대부분은 변호인이 참여를 했다. 왜곡된 주장이 제기돼서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또 이 검찰에서는 왜곡된 주장이다. 이 아내의 그 탄원서는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당연히 검찰에서는 네. 배우자의 어떤 주장 자체가 검찰의 수사가 지금 피고인에게, 구속된 피고인에게 뭔가 회유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검찰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 뭐 구속된 이후에 뭐 가족들과 면회를 했고 뭐 변호인 접견이 180여 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서 사실 그 배우자가 제기하고 있는 심리적 압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회유 가능성들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진상들을 낱낱이 좀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80여 회 정도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뭐 검찰의 회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검찰이 뭔가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런 입장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의 입장이 왜곡이 됐다. 네, 최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그 실무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10개월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네. 심리적 회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한번 볼까요? 가족들과, 검찰이 말이 맞다면 가족들과 50회 이상,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7번, 네. 변호인과 180번 다 합치면은 237회입니다. 네. 10개월이면은 우리가 그 300일입니다. 300일. 네. 300일인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재판 가는 날 빼고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 내지 가족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독방에 가둬놓고 심리적 압박만 가한다라고 되겠습니까? 거꾸로 입장을 했을 때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공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독방을 하는 것은 공범과의 말을 맞추는 것, 한마디로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범도 거의 마찬가지랄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제기 저는 부인으로서는 분명히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그 가족들이 호소하는 것과 객관적 수치는 상당히 다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도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사실 다른 증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이제 그 김성태 부회장과 네. 그 이재명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하던 이화영 부지사가 네.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남은 수수는 뭐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기소되는 것 정말 이제 초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 이재명 7말 8초 쌍방울 대북 송금 조사 후 영장 청구 검토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검찰 수사 일정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 내용인 건데요. 7월 11일에 저희가 지금 이 얘기한 내용이죠.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고 이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이 이 뭘 제출했냐 재판부에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논란이 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연 거냐 태도를 변화한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건데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전망이죠. 이르면 25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직접 법정 신문을 할 수 있고 쭉 가서 7월 말이나 8월 초 저희 키워드 7말 8초죠. 이때 이재명 대표 출석 조사 뒤 필요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또 국회 휴회기다라는 얘기도 의미심장하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딱 박혀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7말 8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 전에 당연히 또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만약에 사실 이 관련 건으로 대북 송금 건으로 이재명 이 대표를 불러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맞다는 전제 하에 네. 그러면 제3자 뇌물죄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해서 받은 제3자 뇌물죄.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대가성을 이재명 대표가 아느냐 몰랐느냐. 사실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3자 뇌물죄는 잘 아시다시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죄입니다. 네.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문제되는데요.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이 부정한 청탁을 그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그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대납을 시켜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했다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것으로 일단 검찰에서는 뭐 대북 사업건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의 어떤 사업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탁했다라는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제가 전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청탁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청탁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용인했다는 그 대가성까지도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사실상 넘을 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최 변호사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발언이면 충분하다. 그것 외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적 맥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2019년 4월 달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500만 불을 쪼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5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친서를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본하고 몇 개가 나왔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친서가 난 다음에 내부적인 협의가 됐는지 11월 달에 초청서를 보내면서 정중히
경기도 대표단을 좀 초대해달라라고 북한에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의 직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300만 불이 가고 그 300만 불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영수증, 북한의 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와 그 북한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경제 협력이 될 경우에는 북한의 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전후 관계와 확실한 그 북한과의 계약 이 네.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300만 불 왜 줬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지 국가가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내야 되는 것인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보냈습니까? 거기다 북한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영수증까지 받은 그 이유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법원에서 심각하게 영장 발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이 얘기도 참 좀 갈립니다. 이게 증거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권 의원님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수사의 필요성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야당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해창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뇌물 관련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네. 구속된 상태로 그 수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 야당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수사는 하되 구속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만요. 뇌물죄에 있어서 네. 구속영장 안 치는 거 봤습니까? 법은 네. 법불 아위 승려 불곡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고 네. 정치인이라고 해서 지금 300만 불 제3자 뇌물죄 300만 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합쳐서 800만 불이 만약에 뇌물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뇌물 스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사실은 불가피한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 구속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 네. 여부는 지금 공지웅 위원님이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일단 다음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정진상, 이재명 방북 서둘러 달라 말했다. 검찰의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얘기를 하죠. 이재명 방북을 서둘러 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 네, 여기죠.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2019년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철현 위원님, 사실 대장동 건 말고요. 대북 송금건으로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네.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다는 그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면 네. 본인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의 친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방북에 대한 배납 비용을 그 부분도 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기 때문에 아마 정진상 실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결국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시각입니다. 일단 검찰의 시각에서는 정진상, 이재명 대표 다 같이 좀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최측근에는 정진상 실장만 있는 게 아니죠. 김용전 부원장도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김용전 부원장 다 대장동 사건도 좀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김용우 전 부원장의 또 얘기입니다. 김용 알리바이 사실과 다르다. 검찰 반박 USB 제출입니다. 요 얘기는 또 대북 송금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또 대장동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을 같이 볼까요?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같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김용 전 원장한테 직접 1억 원을 만나서 사무실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난 그때 거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좀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2021년 5월 3일에 무슨 일이?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에 내가 1억 원을 쇼핑백으로 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은 나는 그때 수원에 있었다. 증인을 내세워서 수원에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알리바이 공방. 김용 전 부원장 쪽에선 나는 그때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찰은 아니다. 분당에 있었다. 왜냐하면 분당 코리아 경기도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텔레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러니까 분당 코리아 경기도 사무실 안에서 뭔가 PC 작업을 했다, 컴퓨터 작업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차량에 주차한 거 등을 지금 다 좀 증거로 갖고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요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검찰은 그날 김용 씨 차량이 코리아 경기도 입출차 내역도 재판부에 낸 걸로 알려졌다. 김 씨 차량이 마지막으로 나간 시각이 4시 58분. 그날 오후 차량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 들어간 적은 없다. 그래서 검찰은 김용 씨가 그날 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나와서 여기에서 10분 거리인 유동규 씨의 분당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최진영 변호사님, 안 만났다고 김용 전 부원장 얘기하는데 만났다는 뭐 이런 뭐 다운로드 받고 차량 출입으로 만났다는 좀 증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받았다는 거는 만났다는 거가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말씀이 맞는데요. 알리바이라는 게 뭡니까? 현장 부재 증명. 똑같은 사실을 두고 같이 만났다, 안 만났다 했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술 신빙성. 아니 만나야 돈을 네. 받지라고 하면서 그때는 내 딴 데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손오공 변실수를 쓰지 않는 다음에는 네.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지문을 봤더니만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용 씨의 어떤 기본적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김용 우리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만나가지고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처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아가 제일 밑에도 봤듯이 그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당시 김 씨가 유 씨 사무실에 다녀갔음을 봤다라고 법적 증언을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같이 만나서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돈을 줬다는 부분은 유동규 씨가 돈을 준비했는 것과 네. 또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면은 그걸로 합리적 의심 없이 줬다라고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은 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신빙성에 있어 가지고는 이 김용 씨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술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돈을 줬다는 증거는 안 되지만 만났다는 거는 진술 신빙성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